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단백질과 핵산의 규칙성, 부교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우리가 앞서 다뤘던 내용이 또 언급이 됐었죠. 보면은 단위체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물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단백질이다라는 얘기를 앞서서도 이미 다뤘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내용이 중복돼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고요. 첫 번째는 단백질의 단위체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물이 사용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이다. 그리고 각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라는 게 뭐냐면 여기 아미노기, 카복실기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모든 아미노산은 이 아미노기하고 카복실기를 가지고 한 개의 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작용기가 어떤 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20가지의 이 아미노산이 각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가 같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의 구조, 펩타이드 결합이 나오는데 이미 앞서 했던 축합 반응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중합 반응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수소하고 그리고 OH 수상기하고 결합을 하면서 물이 빠져나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난 게 중합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때 펩타이드 결합도 이 중합 반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물이 나오고요. 이 둘 사이에 남아있는 결합이 이어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은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중합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데,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2차 구조, 3차 구조를 이루게 되면서 단백질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밑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는 옆에 탈수 축합 반응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하고, 우리가 앞서 중합 반응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중복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외운다라기보다는 펩타이드 결합이 어떤 건지 정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상식적으로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향후에 과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입체구조 형성 원리 한번 볼게요.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고 나면 얘들이 2차, 3차 구조를 형성하게 될 건데, 그런 어떤 구조를 형성하냐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특징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생물 사용한 아미노산에 20가지가 있고, 이 아미노산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그래서 긴 폴리펩타이드 샷을 이루면 복잡한 3차원 입체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2번을 보게 되면 뭐 BG, 버스, USB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만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봐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똑같이 U, S, B 이 세 알파벳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버스라는 단어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쓰는 USB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알파벳 썼지만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단백질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아미노산을 가지고 아미노산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이 결합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도 결정되고, 그리고 입체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접히고 어떻게 꼬일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입체 구조도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수많은 단백질들은 20가지 아미노산, 그리고 100여 개에서 수천 개가 다양한 순서대로 결합해야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뭐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는 정도, 이 부분에서는 원리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기능은 단백질 입체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서열에 따라서 다양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입체 구조를 다양하게 가지기 때문에 효소, 항체, 호르몬 등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들도 이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물 다음으로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육, 세포막 등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효소하고 호르몬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단백질입니다. 그 외 항체, 헤모글로빈 등과 같은 특수 기능을 가지는 단백질들 역시도 우리 몸 안에서 본인들이 맡은 역할을 해요. 항체 같은 경우에는 면역 작용을 한다던가. 자, 그리고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됩니다. 얘 역시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불리죠. 그래서 얘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 기능을 옆에 그림으로 해놨는데 이것까지는 그림을 외워야 된다는 아닙니다. 자, 옆에 단백질 변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하고 pH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계란인데요. 여러분들이 계란을 깨서 후라이팬 위에 올리는 순간, 달궈진 후라이팬 위에 올리는 순간 얘 색깔이 변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다 익힌 계란 후라이를 다시 먹기 싫다고 해서 달걀 형태로 보관할 수가 있나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백질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능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기능 자체가 아주 떨어지게 되거나. 그래서 효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효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면 나오지만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pH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식초라든지 이런 pH가 낮은 물질을 이용해서 계란을 또 변성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단백질의 변성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어서 핵산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핵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산 DNA하고 RNA가 있고요. 핵산의 단위체는 공통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집니다. 이때 옆에 그림을 보면은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한 당에는 디옥시리보스하고 리보스 두 종류가 있죠. 리보스를 가지면 RNA, 디옥시리보스를 가지면 DNA라는 것도 우리 교과서 강의 그리고 학습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DNA 같은 경우에는 염기를 A, G, C, T 요 네 가지를 가지는데 여기에 보면 적혀 있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네 종류를 가지고 RNA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가 차이가 나요.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여러분 여기서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 2를 배우게 될 경우에 2에서는 이게 굉장히 핵심 키가 되는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타이밍 대신에 RNA에는 유라실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자, 핵산의 구조,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그림과 같이 결합해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은 지금 특정 의미를 두고 배열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옆에 보면 당 인산결합이라고 나와 있죠. 당 인산결합 한번 볼게요. 자, 앞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사이에 탈수 축합 반응, 여기서도 탈수 축합 반응이 나오죠. 공유결합이 형성돼서 두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2를 배우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당과 그리고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이 결합한다 라는 거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중에 배우는 또 내용들이 있지만 미리 그냥 참고, 이건 절대 시험 아니고 참고입니다. 여기 탄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가 위치하는데 3번 탄소하고 여기 있는 5번 탄소하고 5번 탄소에 붙어있는 인산하고 결합을 통해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자, 그 다음 밑에 입체구조 형성 원리 보겠습니다. 자, RNA 같은 경우에는 한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염기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좀 쉬운 환경이고요. 자, DNA 같은 경우에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이제 다른 염기 사이에서 짝을 이루어 결합한다.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4번 내용 한번 볼게요. 서로 짝을 이루어 결합한 다음 나선형을 꿔 이중 나선 구조로 만든다.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할 때 A는 항상 T, 그리고 G는 항상 C와 짝을 이룬다.
이걸 우리는 상보적 결합이라고 한다. 이 내용도 이후에 또 중요하게 다뤄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글들은 이걸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본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참고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단독적으로 뭐 물어본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 본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핵산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때 유전 정보라는 거는 염기는 종류가 계속 달라져요. 인산하고 당은 똑같은 걸 쓰지만 염기가 어떻게 다른 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 또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염기 서열에 따라서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DNA 안에는. 이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될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RNA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합성된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 성분으로 물질의 합성 및 분해 같은 여러 생명 현상을 조절하고요. 몸을 구성하는 물질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NA는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RNA 같은 경우에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mRNA, 그리고 단백질 합성 과정에 직접 작용하는 tRNA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또 rRNA도 나오고요. 자,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거든요. 자, 먼저 mRNA. 구체적인 기장은 여러분들 나중에 배웁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RNA가 존재한다로 기억하면 돼요. 자, mRNA, DNA는 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세포질에서 합성을 하려면 DNA를 꺼내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체의 데이터인데 얘를 함부로 유출을 시키게 되면 혹시나 손상을 입게 되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안에 원본을 놔두고요. 사본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전달하는 사본이 바로 이 mRNA입니다. 그리고 메신저 RNA, 전령 RNA라고도 부르는 건데 말 그대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핵심 전달이라는 단어고요. 자, 그리고 tRNA는 트랜스퍼 RNA라고 해서 이제 아미노산을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rRNA는 리보솜 RNA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장인 리보솜을 만드는 게 바로 rRN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RNA에서 총 세 가지 종류 mRNA, tRNA, rRNA의 특징 정도는 기억해 줘야 되고, 옆에 비교된 표는 우리 학습지에서도 이미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뭐 기준은 학습지에 있는 걸 그대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생명 중심 원리는 우리가 대단원, 2단원의 3단원,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끝나고 생명 시스템에서 배우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선생님이 소개만 할게요. 이 부분 시험 범위에는 해당 안 됩니다. 자, 생명 중심 원리는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히는 데 공헌한 사람 중 한 명인 프랜시스 크릭이 1958년에 제안한 개념이고요. 이 생명체 유전 정보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가 우리가 DNA 저장되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가느냐를 설명한 거거든요. 일단 DNA는 스스로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장된 유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전사 번역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 합성할 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RNA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RNA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전사가 끝난 RNA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대단원 2단원에 3단원 지구 시스템까지 이번 시험 범위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부분에서 그래서 기말고사 때 2-3 생명 시스템에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는 소개고 시험 범위에는 해당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또 내용 한번 정리를 했고, 다음 단원 신소재 단원도 내용 정리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같은 주일 거예요. 수업 시간표 상으로 좀 차이가 나니까요.
자, 이상 여기까지입니다.